네, 경제 신문을 읽어줘 시작하겠습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네, 목차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인데 이번 주는 부동산은 없고요. 경제, 금융, 주식부터 시작하면 인플레, 금리 공포의 대형주 와르르, 경기 둔화가 더 무섭다. 공급망 차질, 에너지값, 고공행진, 동시다발 악재, 휘청. 외국인 6,200억 순매도, 삼성바이오 7.2%, 카카오 4.7% 뚝. 당분간 3천선 밑도는 박스권. 위드 코로나 관련주 주목. 인플레. 코스피 지수가 6개월 만에 3천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지난 3월에도 3천선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다. 하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전력, 원자재 등 공급 부족, 중국 헝다 사태, 가시화되는 테이퍼링 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등 악재가 겹쳐 있어 시장의 시각은 비관적이다. 증시는 당분간 3천선을 밑드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이 상황에서 투자 기회를 찾으려는 다음 달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관련 종목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 해서 강원랜드랑 호텔신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지는 인플레 공포. 5일 코스피 지수는 1.89% 하락한 2962.17에 거래를 마쳤다. 3월 이후 6개월 만에 3천선이 깨졌다. 유가 증권시장 903개 종목 가운데 오른 것은 201개뿐이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부터 12셀트리온까지 모두 떨어졌다. 외국인은 6조 원, 200원 넘게 순매도하며 하락을 이끌었다. 많지 않은 매도에도 주가는 크게 출렁였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는 의미다. 커지는 인플레이션 공포가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수개월간 공급망 훼손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며 주장해온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 의장은 최근 공급망 병목 현상은 내년까지 계속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꾼 이후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무서운 속도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건 물류 대란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뿐만 아니다. 원자재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4일 현지 시간 11월 물 서부 텍사스 원유는 2012년 14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천연가스, 석탄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1년 전보다 7배가량 급등했다. 중국은 석탄 부족으로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이날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자 금리도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1.506%까지 올랐다. 페이스북을 둘러싼 유해성 논란까지 터지면서 이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14% 하락했다. 3월과 다른 점은 경기 둔화 우려. 이번 하락은 지난 1분기 조정장과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다. 3월에도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 3천선이 깨졌다. 긴축과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는 같지만 지금은 경기 둔화 우려까지 짙어지고 있다. 주요 국내 상장사의 3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은 50%대로 상반기 대비 절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재화소비는 줄고 서비스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수출 제조국인 한국 기업의 하반기와 내년 실적 전망이 좋지 않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3천선이 깨지는 와중에도 살아남은 건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이었다. 11월부터 거리두기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행, 화장품, 항공, 극장 관련 종목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음 두 번째, 더 사지도 떠나지도 못해 동학개미의 고민. 상반기 하락장 방어했던 개인 지난달 순매수 2조 7,430억 원, 1월에 10분의 1 규모로 급감, 예탁금은 70조 이상으로 늘어 대출 규제 등으로 유동성 막혀 기관주도 장세로 변하고 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뭘 매입을 하지는 않고 그냥 좀 오른 거는 더 수익 실현을 하고 CMA 계좌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거인이 깨어나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해 말 국내 증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금리 급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치울 때도 개인 투자자는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다. 최근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지수가 연일 급락하자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개인 순매수 금액은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 잇따라 뛰어들던 지난 1월에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월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순매수 규모는 2조 7,430억 원으로 집계됐다. 포모 증후군으로 개인 투자자가 폭발적으로 시장에 뛰어들던 1월 개인 순매수 규모는 22조 3,484억 원에 달했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으로 코스피 지수가 짓눌렸던 3월에도 개인 투자자는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6조 9,402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하루 평균 거래 대금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9월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24조 9,550억 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 추가 매수를 위한 환경도 좋지 않다. 대부분 증권사에서 신용 공여 규모가 한도 수준에 근접한 상태다. 국내외 금리 상승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조치, 증권사의 신용 공여 한도 소진을 감안하면 개인 자금이 증시로 새로 유입되기는 어려운 구조다. 정명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자산가격은 빠지는데 유동성은 전방위로 조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당수의 투자자가 수익률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한 상황에서 버틸 여력이 없는 비트 투자자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정리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4분기는 전통적으로 기관 주도 장세로 변화하는 시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주주 양도세 문제로 연말이 되면 개인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다. 대신 기관 투자가는 배당을 위한 투자 수요가 살아있다. 노동길 팀장은 4분기에는 코스피 200 중심의 기관 매수세가 예상된다며 반도체, 자동차 등 공급 차질 영향이 컸던 수출주와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소형주 랠리가 이어지면서 대형주 수급이 비어있는 상황이다. 다음 종합면 전 세계 S의 공포, 뉴질랜드, 노르웨이 금리 올렸다. 경기 침체에도 물가 뛰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확산, 신흥국 이어 미국, 영국도 긴축 조짐, 일본, 유럽은 완화 기조 유지, 공급 남발 인플레, 배경이 섬세한 통화정책 필요한 때.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거고요. 경제 성장 둔화와 공급 감소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찾아오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는 각국 중앙은행의 대처법은 각각 제각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뉴질랜드, 노르웨이, 대다수 신흥국은 이미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우리나라도 인상을 했죠.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이날 사상 최저 0.25%인 기준금리를 0.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7년 만에 금리 인상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계획도 내비쳤다. 노르웨이는 지난달 서구 선진국 중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연 0%에서 0.25%로 높였다. 한국도 지난 8월 말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렸다. 6개월 연속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2%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추가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완화해서 긴축으로 전환하기 위해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미 중앙은행은 다음 달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페드 내부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2023년에서 내년 말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하고 있다. 페드 위원 18명인가 그 중에서 반이 2023년에서 내년 말로 앞당겨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 내부에서도 자산 매입 축소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메간 그린 하버드 경제학 교수는 모든 중앙은행은 최악의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며 중앙은행의 대응이 제각각인 것은 그만큼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인플레이션은 현재 공급망 붕괴에 따른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공급망 부족에 따른 우려로 7년 만에 최고가를 찍은 국제유가가 대표적이다. 전통적인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경제적 수요를 높이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예컨대 지출이 급증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한다. 이러면 차입 비용이 커져 기업과 가계의 소비, 투자가 줄어들고 결국 지출 억제가 이뤄진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섣부른 금리 인상은 오히려 치명적 정책 실수가 될 수 있다며 중앙은행의 섬세한 균형 조정 능력이 요구되는 때라고 진단했다. 이어 너무 일찍 긴축하면 경제 회복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번째, 천정부지 휘발유 값에 미국 전략 비축유 푼다. 휘발유값 7년 만에 최고, 원유 수출 금지도 만지작. 치솟던 국제유가는 원유 재고 늘어 2% 가까이 하락. 푸틴 공급 확대 방침에 천연가스 가격 30% 넘게 급락. 미국이 멕시코만 인근에 저장한 전략 비축유 SPR을 방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치솟는 휘발유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영 에너지 회사 가스프롬의 천연가스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미국과 러시아 정부가 일제히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내자 고공행진하던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6일 미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이날 무연 휘발유 소매 가격은 갤런당 3.21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휘발유 가격은 지난 4일 갤런당 3.2달러를 넘어선 뒤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보다 앞서 3.2달러를 넘어선 때는 2014년 10월이다. 러시아는 가스 공급 확대 시사, 천연가스 가격을 잠재우기 위해 러시아 정부도 움직이고 있다. 유럽은 천연가스 공급량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올해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줄자 유럽은 극심한 에너지난으로 몸살을 일었다. 일부 동유럽 국가는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무기로 삼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가스값, 유가 하락세 전환. 미국과 러시아 정부가 동시에 에너지난 해결 의지를 보이자 에너지 가격은 진정세로 들어섰다. 국제 유가도 하락세로 전환했다. 그랜홈 장관의 발언과 함께 미 원유 재고가 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